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의 희생자 4명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유족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안전한 사회였습니다.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이웃들을 위협해온 안인득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현병 환자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나노 융합 제품 생산업체 70여 곳이 있는 경남이 국내 나노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 중에 가장 부가가치가 큰 수소 액화 저장 시설이 창원에 들어섭니다. 수소 중심 도시 창원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 희생자 4명의 합동 연결식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유족과 시민들은 오열 속에 희생자들을 떠나보내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길 한결같이 희망했습니다. 보도에 신동식 기자입니다.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고 마지막 길을 나서는 희생자들. 64살 김모 씨, 58살 이모 씨, 18살 최모양, 12살 금모양 등 지난 21일 먼저 발인한 74살 황모 씨를 제외한 4명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유족들은 말을 잇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희생자들의 슬픔도 남달랐습니다. 다니던 학교에 운구차를 타고 마지막으로 등교한 12살 금모양을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시각장애를 겪으면서도 사회복지사를 꿈꿨던 18살 꽃다운 나이의 여고생 최모양도 정들었던 학교를 찾아 작별을 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중상자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경상남도, 진주시 등과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하기로 하고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피해자 이주를 지원하고 경찰은 진상조사를 통해 문제에 책임지고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들의 희생자분들의 뜻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례를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희생자 장례는 끝났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특히 유사 사건의 예방 대책과 조현병 질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안인득은 지난 2010년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형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뒤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정신병원에서 조현병으로 68차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8월부터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데도 안인득의 정신질환 정보는 경찰이나 보건당국에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본인 예정가 없으면 저희가 그 정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복지부서에서 그런 환자를 발견했다고 저희한테 그분의 정보를 주라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달 초 통과된 정신건강보건법 개정안 역시 입원과 퇴원 환자에 대한 통보만 의무화하고 있어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위험행동을 신고하면 경찰과 소방, 보건당국 중 어느 쪽에서도 신고를 받고 공동 대응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의 전담팀 구성과 인력 확충, 야간 휴일 근무 체제 구축, 국비와 지방비 각 50%로 돼 있는 예산 체계의 개선 등이 필수적입니다. 안인득 관련 민원이 7차례나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던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또 다수 주민이 청원이 있을 때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환자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서둘러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현재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 중 거의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남 남해안과 서부 내륙에는 밤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많이 짧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온 어제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일교차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아침 기온 보시면 창원, 진주 15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21도, 진주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면서 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밀양 16도, 함안 1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밀양 22도, 양산 23도까지 올라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거창 14도, 산청 14도, 합천 1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체로 23도에서 24도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밀양에 착공합니다. 이에 발맞춰 세계 수준의 나노융합 제품이 상용화되면서 경남이 국내 나노산업 중심지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편백나무 공간 안에 대면적 유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유리 온도를 조절하자 금세 50도까지 올라가 찜질방 기능을 대신합니다. 침대나 소파를 비롯해 싱크대나 거실 바닥에 설치하면 난방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전자파까지 차단하며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기술의 핵심은 유리에 코팅된 탄소 나노 소재. 수족관을 만들어 열대어를 키우고 온실에 적용하면 열대 작물 생산도 가능합니다. 열대 작물이라든지 열대 식물들을 키움으로써 좀 더 제품을 식물의 다양화 아니면 먹거리의 다양화를 할 수 있도록. 경남에서 이처럼 나노융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모두 70여 곳. 하지만 이 기업들로 우리나라 최초의 나노융합 국가 산단을 조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때문에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나노융합 제품의 상용화를 돕는 지원센터가 오는 9월 산단에 문을 엽니다. 또 정기연구원과 재료연구소 등 국책 연구기관을 비롯해 나노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조례로 제정한 최대 5억 원의 이전비를 비롯해 각종 보조금과 이주 정착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노융합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단지, 그리고 연구센터, 그리고 인력 양성 사업. 세계 4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나노융합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경남의 기업과 기관들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수소차와 수소 관련 기술을 가장 많이 갖춘 창원에 국내 최초로 수소를 액체로 만들고 저장하는 시설이 들어섭니다. 수소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보다 가깝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69대의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에 수소 충전소는 단 2곳입니다. 수소차 보급을 위해선 충전시설 추가 확보가 시급한데 여기에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부피가 큰 기체 상태의 수소를 액체로 만들어 부피를 줄이고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창원시와 두산중공업이 손을 잡았습니다. 기체 상태인 수소를 액화시키면 부피가 800분의 1로 크게 줄어 저장과 운송에 용이합니다. 천연 가스에서 이산화탄소 등을 분리한 수소는 영하 253도가 되면 액체로 바뀝니다. 저장을 하고 운반을 하는데 모두 영하 253도 극저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수소 액화 저장 장치는 수소 관련 산업 가운데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입니다. 미래 에너지인 수소를 저장하고 또 보관하고 그다음에 이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특화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액화 저장 기술입니다. 남은 과제는 액체 상태의 수소를 어떻게 옮기느냐입니다. 액체 수소 운송은 창원시에 도입될 패키지형 수소 충전소가 해결해 줄 걸로 기대됩니다. 충전소를 컨테이너 크기로 만들어 이동이 가능합니다.
수소를 액체 상태로 만들고 저장하는 시설이 들어설 곳입니다. 패키지형 수소 충전소까지 들어서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소 충전이 가능합니다. 정부와 창원시, 두산중공업은 2022년 말까지 1,000억 원을 들여 수소 액화 저장 시설과 패키지형 충전소, 에너지 융합 시스템을 창원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북녘의 농민들에게 보낼 통일 트랙터의 출정식이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대북 제재로 막힌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자며 농민들이 앞장서 마련한 통일 트랙터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 출고된 트랙터 한 대가 선보입니다. 북쪽의 농민에게 보낼 트랙터입니다. 진주의 농민과 시민들이 통일쌀 판매와 모금으로 만든 기금 4천만 원으로 마련했습니다. 에서 대구까지 달려라! 달려라! 진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출발하는 이 통일 트랙터는 판문점 선언 1주년인 오는 27일 임진각에 직결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 등 전국의 농민과 시민들이 마련한 통일 트랙터는 현재 28대. 통일농기계 품앗이 운동본부는 내년까지 100대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남북교류의 시작을 알렸던 1998년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소대 방북처럼 농기계로 분단의 선을 넘자는 의미를 통일 트랙터는 담고 있습니다. 북쪽에 논밭을 갈고 북쪽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남쪽으로 오고 우리 남쪽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북쪽으로 가서 진정한 통일농업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운동본부는 대북 제재로 사실상 중단된 농업과 농민 교류의 재개를 위해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이 통일 트랙터가 그 교착 상태의 돌파구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농민을 돕고 1주년을 맞은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기를 바라며 마련한 통일 트랙터. 하지만 운동본부는 대북 제재로 당장 북녘으로 달려가는 건 불가능해 오는 27일부터 휴전선 앞 임진각에 세워두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어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9권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소수견은 독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지역 서점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읽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일상의 소소한 행복감이 참 크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런 카페나 서점은 생존이에요. 방문을 여니 침대 위에 슬픔이 누워 있어. 100% 중에서 책이 10,000원이라고 치면 공률을 70%로 봤을 때 3,000원의 수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온전한 수익이 아니고 임대료, 전기세 이것저것을 빼다 보면은 아예 수익이 제로 혹은 적자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겸해서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을 그 적자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카페를 겸하게 됐습니다. 진주에 독립서점이 생겼어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서점이 사랑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책을 읽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길 바랍니다. 책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특별한 물성을 가진 물건이기도 하지만 또 공공재이기도 합니다. 성인 1인당 평균 독서량이 8.3권인가 그래요. 피업형 대행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들의 독과점 체제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업계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힘으로 이 난국과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대비하기에는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소기업형 적합업종에서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겁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이라는 것은 대행 서점이나 아니면 온라인 서점들의 서비스가 더 강화되기를 독자 입장에서는 원할지 모르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지역 서점
토종 서점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않습니다. 서점 하나 없는 그 지역이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편리나 이익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역민의 관심과 애정이 없었다면 3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볼 수 없었다는 것을 30년 서점을 하고 보니까 이제 조금 알게 됐어요. 진주문고가 그만큼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책을 파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문화 공간을 제공해 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거든요. 지역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작고 특색 있는 그 큐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을 그런 독립서점들이 해줘야 되고 서로가 공감과 소통을 한다면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어서 내고장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적십자 봉사회의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사랑 나눔 행사가 오늘 오전 11시 통영시 충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제1회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회의가 오늘 오후 4시 산청군청에서 진행됩니다. 남해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이 오늘 오전 남해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2019 진주시 채용박람회가 오늘 오후 진주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창원시 성산구 내동에 있는 한 변압기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소형 변압기 2대를 태워 소방서 추산 약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변압기 생산 건조 작업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와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의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이 정하고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정부의 추가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조선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5일 진주 시내버스 운송원가의 현실화를 내걸고 45m 철탑에 오른 삼성교통노조 김영식 문정식 조합원이 어제 고공농성 50일째를 맞아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두 조합원들은 동료 조합원들에게 철탑 농성 50일, 돌고 돌아 허탈한 제자리,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버린다. 결국 막다른 곳, 단식이라는 극단을 선택한다란 글을 남기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진주시민행동은 고공농성자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촛불 집회를 오늘 진주 시내에서 열 예정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창원 지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 올 때 고객과 우산을 함께 쓰는 기업 동반자로서의 역할과 지역 균형 발전 등 공공성 강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폐쇄 철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자체 혁신 과제로 지난해 말 창원 지점 등을 폐쇄하기로 정했지만 지역 상공계 등은 폐쇄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중요 공약 사업인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경남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추진단을 만들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송기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고교 무상교육 추진단은 고교 무상교육의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재원 확보에 나서는 한편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비롯한 노동계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노동자 보호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개정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28년 만에 산안법 개정을 빛 좋은 개설구로 전락시키는 입법 예고안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은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조건을 구체화했지만 위험 작업 범위와 특수 고용노동자 적용 직종이 협소한 점을 등을 들어 졸속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